지질락 대나무축. 탈군 인도로 대나무 표면을 지져서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넣는 것을 낙죽이라 한다. 인두가 품은 열은 대나무 위에서 꽃으로 피어나고 산이 되며 글자를 이룬다. 이처럼 대나무 위에 낙을 놓는 장인을 낙죽장이라 한다. 전남 순천 조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송광사. 800년 승맥을 잇고 있는 유서 깊은 승보 사찰이다. 그 입고 사찰의 일부처럼 조용히 자리 잡은 금주커는 낙죽장 김기찬의 공방이다. 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그의 공방벽엔 누렇게 색이 바랜 대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날씨가 온화한 덕에 겨울과 봄 사이에 내놓아 말렸던 대나무들이 썩 잘 말랐다. 지난 겨울 전남 담양의 대나무 숲에서 곧고 튼튼한 2년생 대나무를 베어왔다. 그리고 곧바로 끓는 물에 삶아내는데 대나무 표면에 묻어있는 진을 빼내야 하기 때문이다. 표면에 낙을 놓아야 하므로 대나무를 닦을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긁힌 부분은 낙죽할 때 쓸 수가 없거든. 요거는 표면을 쓰는 공예이기 때문에. 대나무는 겨울철 동지를 전후하여 채취하는데 물이 오르기 전에 잘라야 하기 때문이다. 말끔하게 씻긴 대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드는 곳에 거꾸로 세워두고 말린다. 푸른 빛을 벗고 누렇고 단단한 몸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낙죽용으로 쓰이는 대나무는 크게 5종류가 있는데 반경이 넓고 표면이 매끄러운 왕대가 가장 많이 쓰인다. 요거는 아직 발색이 좀 덜 된 것이고요. 요런 정도는 이제 완전히 이제 대나무에 제 색이 난 겁니다. 요거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주로 필통용이나 요거를 분할을 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때 쓰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렇게 굵은 거는 왕대 중에서도 이제 그 경이 제일 굵은 건데요. 이런 거는 필통용으로 쓰는 것이 가장 해보니까 낙중용으로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거는 마디가 많이 조밀액이 있어서 요 마디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주로 붓대롱이나 그 칼자루, 그 패도 그런 용으로 쓰이고 제일 귀하게 만들어지는 건 역시 불자입니다. 불자대를 만들면 이 대나무는 여러 사람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김기찬이 송광사로 들어온 건 1978년. 이곳에서 그림 공부를 하다가 낙죽을 알게 된 후 금주컨에서 25년 동안 낙죽을 해오고 있다.
대나무가 준비되면 이제 낙죽 작업에 들어간다. 낙죽에 필요한 도구는 매우 단순하다. 주요 도구는 인두와 화로. 그리고 인두의 재를 털어내는 인두 닦개가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도구는 당연히 인두다. 낙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두입니다. 인두가 이제 보통 한 조로 2개를 번갈아서 쓰고 있지만 그 용도에 따라서 낙죽용 인두, 선을 하는 칼인두, 또 문양을 새길 때, 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제가 쓰는 거는 그 용도에 따라서 한 10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인두는 이 형태는 대략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고 이 모양은 도톰한 새부리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통통한 이유는 이 열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도톰하게 생겨 있습니다. 낙죽을 하는 데는 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온도를 뭐 재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숙련된 그 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대보면 그 후끈하는 열기를 가지고 짐작이 됩니다. 이제 10년, 20년 오랫동안 해보니까 적당한 온도는 이렇게 들어보면 요 끝이 살짝 붉게 물들 정도. 인두가 적당히 달궈지면 이제 낙죽 작업에 들어간다. 이를 낙 놓는다 또는 낙을 지진다라고 하는데 인두의 열을 충분히 머금게 한 뒤 대나무 표면을 태워 문양을 새긴다. 낙죽의 성패는 인두를 잘 다루는 솜씨에 달려있다. 인두의 온도, 인두를 세우는 각도, 그리고 인두를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색과 선의 표현이 달라진다. 인두열의 변화를 인지하며 모양과 굵기, 농담을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니려면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 인두를 이렇게 곤두 세우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약간 뉘면은 선이 굵어집니다. 인두가 식었다 싶으면 좀 뉘어가지고 힘을 더 주고요. 그리고 한창 달궈졌을 때는 조금 스피드를 빨리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조절을 해가면서 어두운 부분은 높은 열로 이렇게 강하게 힘을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두가 식었다 싶으면 이제 밝은 쪽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는데 이 산수 그림을 그릴 때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활엽수인 경우에는 인두를 좀 뉘어가지고 좀 부드러운 좀 낮은 온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엽수 그릴 때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날카로운 거 할 때는 인두를 좀 곤두 세워가지고 조금 이제 손놀림이 빠르게 해서 김기찬은 직접 주문해서 제작한 전통 인두를 고집한다. 전기식 인두를 쓰면 화로 없이 오랫동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낙의 강약, 농담, 미세한 선의 흘림이나 느낌 등을 표현하는데 전통 인두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낙죽의 기법과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낙죽 장인은 김기찬이 유일하다. (1982년) 낙죽을 시작한 김기찬은 2000년도 중요 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되었고 현재까지 3번의 전시회를 열었다. 본래 동양화를 전공했던 김기찬이 낙죽을 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하게 시작됐다. 전남 광양에서 단검을 만들던 폐도장 박용기 선생으로부터 전남 담양에 낙죽이 있는데 뒤가 잘 이어지고 있지 않으니 그곳에 가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다. 담양에 가서 낙죽을 한번 배워서 그 계보를 이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네는 그림에 대한 밑바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그 솜씨를 가지고 낙죽을 배워서 거기다 응용을 해보면 더 재미있는 그런 작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잘하면 내 칼자루에도 낙죽 좀 해주소 하는 그런 농담 반 진담만 하는 그런 권유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82, 3년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가서 담양에 그 이동년 선생님 댁에를 방문을 해봤더니 박용기 선생의 권유로 찾아간 담양은 당시까지도 전국 최대의 죽제품 산지이자 유통의 중심지였다. 1950, 60년대 담양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고 다양한 죽제품들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김기찬은 이곳에서 죽제품에 낙을 놓는 것으로 생업을 삼고 있던 이동년 옹을 만나게 된다. 이동년은 하루에 부채 100개, 찬빛 100개의 낙을 지질 만큼 손이 빨랐다고 한다. (1985년) 이동년이 작고한 후 독학을 하던 김기찬은 같은 담양에 살던 국양문 옹을 찾아가 낙죽을 배우게 된다. 이때 김기찬의 나이 30대 초반이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털썩 주저앉아서 하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5분 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10분 하다 벌떡 일어나고 하니까 뼈가 샜다고 핀잔도 몇 차례 들은 기억이 있고요. 그분이 주로 하신 낙은 죽침이나 그 아들이 이 차판을 하는 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판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판에다가 간단한 뭐 물고기 문양이나 해초 문양이나 소라 문양이나 간단한 산수 문양 같은 걸 치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국양문 선생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때묻지 않은 시골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자연스럽겠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아주 기억력이 뚜렷하시고 목소리도 아주 그냥 우렁차셔서 체구와는 달리 아주 목소리도 그냥 까랑까랑 하셨고요. 또 낙죽을 한 것도 뭐 지팡이건 그것이 죽침이건 찬빛은 당연히 뭐 당신이 평생 하신 거고 뭐 합죽선이건 뭐 가리지 않고 갖다 그냥 이러한 거에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은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대로 일필휘지가 들어가는 분이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낙죽은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던 전통 문화였다.
이대 낙죽장 국양문의 생가에는 낙죽을 하던 당신의 생전 모습이 사진 몇 점과 함께 남아있을 뿐이다. 소탈한 성품에 재주가 많았던 국양문은 참빗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담양 주변에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참빗 등대, 지팡이, 합죽선, 죽침, 붓대롱 등의 특유의 민화적이고 소박한 낙죽을 하였으며 말년에는 한지의 낙화를 하기도 하였다. 국양문은 1998년에 작고했다. 전남 담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낙죽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이동년, 국양문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했는데 이동년은 김양원으로부터, 국양문은 서남주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김자윤의 아들 김일배의 낙죽 솜씨는 당대에 견줄만한 이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동년의 수하에서 3명이 낙죽을 배웠는데 현재는 김기찬이 낙죽장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낙죽장 김기찬은 평소에는 얼레빗을 만들어 생업을 유지한다. 이곳 금죽헌에는 20여 년 동안 묵묵히 장인의 길을 걸어온 그의 작품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필통인데요. 대나무를 한번 뒤집어 써봤어요. 대나무를 이 표피를 벗겨봤습니다. 표피를 벗겨보니까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이 작품은 낙죽고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옛날 편지꽂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꽂아서 낙죽 선추 침통입니다. 그 합죽선에 그 피는 그 고리 사북에 매달리는 그런 장식인데 옛 선비들의 멋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낙죽도 이렇게 어떤 포인트만 살리려고 그런 부분만 써줬고요. 요 고리도 그냥 자체 생긴 거에서 깎아서 그냥 제 나름대로 재밌게 해본다고 했는데 이 붓은 그 금속공예 기법에 그 점을 갖다가 응용해서 했는데 국화문을 요 한마디 요거 하는데 점 찍는 데만 한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불자는 그 번뇌의 먼지를 터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이 큰 고찰에 가보면 그 영정에 그 큰 스님이 드는 그런 것이 이 불자인데 보통 일반적인 그 불자는 말총이나 야크꼬리로 주로 만들었는데 저는 작품을 구상하던 차에 어머니 머리가 희다는 거에 착상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6년 동안 어머니가 머리를 길러서 매일 아침 자식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빗어서 모은 그것을 가지고 2001년도에 이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낙죽이 성행했던 시절에도 대나무 표면에 낙을 놓는 것은 그리 주목받는 기술이 아니었다. 근대에 이르러 전남 담양 지방을 중심으로 생활용품에 낙죽으로 소박하게 장식한 죽제품들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김기찬은 이런 실용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공예적 기법과 예술성을 접목시키기 위해 다양한 작품들을 해오고 있다.
요렇게 금이 간 대나무는 좀 강해서 그렇게 잘 쪼개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할해서 실패용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씁니다. 낙죽장 김기천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작품은 실을 감아놓는 실패. 10여 년 전 낙죽 실패를 전승공예대전에 출품한 이래 간간히 각기 다른 형태의 실패를 제작하고 있다. 실패의 몸통이 될 대나무에 먼저 낙죽을 한다. 그동안의 실패를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지만 목공예로 해서 조각을 한 것이 있고 대나무로 한 것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것은 주로 조각을 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전공이 낙죽이니까 낙죽을 이렇게 바꿔서 해봤을 뿐인데 그 예상외로 좀 재밌는 작품이 나와서 그 이후로도 여러 해 이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달 같아요? 각기 다른 문양으로 낙을 놓은 죽편 4개가 완성됐다. 삭을 하고 산수문을 넣고 그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잘라서 앞뒤로 이렇게 맞춰질 것입니다. 맞춰지고 뒤에 양면으로 나무를 덧대 가지고 실패 알판에 구멍을 뚫은 후 대나무 조각을 다듬어 죽침을 만든다. 알판 2개를 접착시킨 몸통 양옆으로 4개의 죽침을 단단히 끼운 후 느티나무 판을 잘라 죽침에 끼워 몸통과 연결해서 실패의 형태를 완성한다.
어쨌거나 새롭게 디자인 새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글쎄요 뭐 한 60-70% 정도는 마음에 드네요. 지금 요 송악도에서도 요 좌우 대칭을 만들려고 요쪽 나이테와 요쪽 나이테를 이렇게 마주보게 제작을 했습니다. 색감도 통일을 시키고. 이제 맨 나중에는 이제 동백기름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동백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그 문양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면도 있지만 또 이 실패라는 것이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질수록 길이 나고요. 또 하나는 기름을 발라서 마무리하는 것은 습기 방지도 됩니다. 늘 곁에 두고 쓰는 소소한 도구. 하지만 달곤인드로 문양을 새긴 낙죽 작품에는 다른 축공예품이 따라올 수 없는 소박함과 멋스러움이 담겨 있다. 근대에 이르러 담양지방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낙죽. 그렇다면 이 낙죽은 어디로부터 유래한 것일까? 낙죽장 김기찬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2년간 모든 사료를 모아왔다. 여기 있는 일련의 작품들이 우리나라 낙화, 낙죽의 역사를 그대로 대변하는 일련의 작품들입니다. 요 액자에 들어있는 소품은 그 박창규라는 어른의 편지, 옛말로는 관찰이라고 그러는데 그 글에 대한 소품입니다. 우리나라의 낙화와 낙죽을 가장 처음 자기가 창시했다고 그렇게 했던 그 남원의 박창규란 분의 친필입니다. 그리고 요거 수산 박창규. 그 집안에 그는 1822년 중국 연경에 가서 관광을 하던 중 인두로 찢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이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소개하게 된다. 밀양 박씨 호계공파 족보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자는 공집이요 호는 수산이다. 정조 병진생이며 임원년에 동지상사 김노경을 따라 연경에 가서 관광을 하던 차에 이치를 뚫었다. 정유년에 참봉벼슬을 하고 화화법을 창시했다. 여기서 화화법이란 불로 그리는 그림, 즉 낙화를 말한다. 박창규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록은 조선 후기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오주 연문 장전 산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선 낙화로 이름을 날렸던 중국의 무풍자와 박창규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조 말년에 박창규라는 남원 사람이 있었는데 용모는 떨어지지만 조각에 능하고 낙화는 더욱 잘하였다. 보관들이 문화에 불러 기묘한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낙화는 입신의 경지여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낙화로는 이 사람을 고금 제일로 하니 무풍자의 적수라 할 만하다. 또한 박창규의 지인 풍우라는 선비는 수산도인전이라 하여 박창규의 일대기를 이렇게 서술하기도 했다. 수산도인전. 도인의 성은 박이요 이름은 창규요 호는 난간이요 또 호는 수산이니 외모는 무능한 것 같지만 속에 기특한 재주를 품어 있어 본바와 손에 미치는 바에 제목을 헤아려 물건을 만듦이 모두 법도가 있었으니 한번 수산의 손에서 나오면 선비가 받들어 보화를 삼아 큰 구슬만 못지않게 여겼다. 또 화화를 좋아하여 굽은 쇠로서 찢어 마치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있었다. 이처럼 달곤인두로 한지를 여러 장 겹쳐 만든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낙화라 한다. 뛰어난 낙화 솜씨로 당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박창규는 임금 앞에서도 낙화를 선보였다고 한다. 이렇듯 1822년 수산 박창규에 의해 낙화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선 박창규와 그의 일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낙화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 금주컨에서 소장하고 있는 낙화 중 가장 빼어난 낙화 화조 팔곡병풍, 박창규의 일가인 기은 박창국의 작품이다. 단단한 인두로 그린 그림임에도 선이 부드럽고 농담 표현이 유려하다. 세련된 고도를 자랑하며 섬세한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다. 인도 뒷면에 빗살 무늬를 새겨서 찍어낸 솔림 문양은 낙화에서 볼 수 있는 인상적인 표현 기법이다. 제목은 조선 박람회 기념 사진첩입니다. 1929년에 일제시대에 그 총독부 청사를 새로 지어놓고 그 기념으로 경복궁에서 조선 박람회를 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월산 박계담 어른이 갓을 쓰고 뒤에 그 평풍 그림을 걸어놓고 낙화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낙화가 널리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는 김기찬이 어렵게 구한 사진첩 속에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작은 인두를 쥐고 종이 위에 낙을 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 뒤편에 세워진 병풍을 보면 그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화를 시연하고 있는 이는 월산 박계담. 그는 박창규의 손잡벌이 되는 인물인데 1929년 조선 박람회에 호남의 명인으로 초청될 만큼 실력이 출중했다. 이 액자 소품은 그 집안에 3대로 내려오는 그 월산 박계담 선생의 대나무 소품입니다. 이쪽에 여기 그 박창국 이분이나 또 월산 박계담이나
이분 아들 박상전이나 이런 분들이 쭉 가게가 낙화로서 이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950년대 내려오면서 집안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이것이 쭉 연결이 되는데 그 후대에 와서는 증명할 길이 없었고, 낙화의 계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낙화의 창시자 박창규를 시작으로 하여 그의 직계, 사촌 그리고 일가 중에서 수많은 낙화의 명인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조선 후기에서 1950년대 이르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가문이 몰락하면서 그 계보는 단절된다. 대신 담양지방에서는 인두로 지져서 부채, 버선자, 참빗, 붓대롱 등의 소박하게 장식을 하는 이른바 낙죽이 계승 발전되기에 이른다. 낙화는 단절됐지만 인두를 이용한 화화법이라는 점에서 낙죽은 낙화의 맥을 잇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김기찬이 소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낙화, 낙죽에 관한 작품 및 자료는 적지 않다. 스승 국양문의 유작을 비롯하여 박창규 일가에 관한 자료들, 그리고 작가와 출처가 분명치 않은 수많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노력이 낙죽의 역사를 알고자 함이었다. 승혁아, 대나무 좀 잡아줘라. 자, 승혁이는 저 계피 작업 들어가고. 낙죽장 김기찬은 전통적인 방식을 기본으로 새로운 공예 기법을 접목시켜 낙죽의 범위를 넓혀가고자 한다. 오늘 작업에는 아들 승혁이 전수생의 자격으로 일을 돕는다. 승혁이 돕고 있는 일은 계피 작업. 본래 낙죽에선 대나무 표면에 장식을 하지만 이번 작품에선 껍질을 벗겨내려고 한다. 인두를 쓰는데 그 표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두꺼운 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그 겉표피층을 벗겨냄으로써 획이 굵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반야심경이니까 반야심경의 제목을 쓰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이 작품은 제작 과정이 복잡하다. 대나무 몸통의 호물판에 그 자리에 반야심경 제목과 270자를 새긴 다른 대나무 조각을 상감 기법으로 끼워 넣을 예정이다. 이 대나무가 이렇게 납작하게 된 것은 이 죽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 바위에 눌려가지고 형태가 이렇게 납작해졌는데, 이 대나무를 그 대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거는 너는 필동감이다 하고 제가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흡족했습니다. 대나무를 쪼개 글자를 낭놓을 죽편을 만든다.
그리고 다음 부분서부터 요 정확하게 맞춰서 지금 여기 이 파진 부분으로 요 죽편을 이렇게 상감을 할 것인데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개의 죽편이 모두 마련됐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은 낙 놓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대나무를 손에 쥐고 낙죽을 하지만 죽편에 섬세하게 글씨를 새길 경우에는 예외다. 두 손을 이용해 인두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죽편을 틀에 고정시킨다. 이제 달궈진 인두로 대나무 표면을 찢어 반야심경 제목 10글자를 낙을 놓는다. 마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 상단홈에 끼워 넣을 제목 10글자가 완성됐다. 고리 손잡이를 달아 인두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한 서체형 인두는 김기찬이 개발한 것이다. 이 낙죽이 이제 이 시대에 와서 더 발전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구도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야심경 내용을 새겨나갈 차례. 폭 1cm, 길이 10cm 정도의 작은 죽편에 각각 10자가 넘는 글자를 낙으로 새겨 넣는다.
이렇게 27조각의 낙죽한 반야심경 270자도 완성했다. 이제 낙죽한 조각들을 다듬어 정확하게 상감한다. 이제 받침하고 위에 그 마개하고 해서 이제 완전한 그 필통으로 해서의 형태로 그렇게 해서 하면 끝이 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동백기름을 발라서 그 계목의 문양을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과정만 하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공예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손으로 깎고 다듬고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담양의 이제 국양문 선생님이나 이동연 선생님이나는 이제 워낙 연로하신 세대 분들이어서 어떤 그 다양한 어떤 그 낙죽 외에는 해보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아직 젊고 또 이제 공예를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낙죽하고 그냥 이렇게 표면 장식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타 분야,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나전 분야든 금속 분야든 어떤 분야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경쟁을 해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반야심경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냥 100%라는 건 없지만 그냥 한 70% 정도는 제 마음에 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바위 아래서 굽어 자란 대나무는 장인의 손을 통해 비로소 반야심경 270자를 몸에 두르게 됐다. 모든 사물에는 고정적인 성품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이 법문처럼 대나무에 마음을 새기는 것이야말로 김기찬이 걷고자 하는 낙죽장인의 외길 인생이다. 이제는 내 마음을 보여주는 작품, 내 마음이 실려서 그 내 마음이 표현되고 그것이 후세에 남도록 그런 작품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